도로교통공단과 이동은 편하게, 사이는 가깝게. 공유 전동 킥보드 알파카와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쇼호스트 김경진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상품은 앱을 이용해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고 반납하는 바로 공유 전동 킥보드입니다. 요즘 거리에서 가장 핫한 아이템이죠. 그래서 스튜디오에 올 때도 제가 타고 왔는데요. 예상 시간보다 훨씬 빠르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또 직접 타보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의 장점이 한 100가지 정도 되는데요. 제가 3가지만 추려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용이 편하다. 앱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어디에 있는지 킥보드를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QR코드를 통해서 복잡한 절차가 없이 간편하게 대여와 반납이 가능합니다. 결제, 사전에 카드를 등록하시면 되는데요. 반납 시점에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활용도가 높은데요. 전동 킥보드 언제 쓰죠? 차를 타고 가기에, 걷기에 애매한 거리. 이것 때문에 쓰시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걷기에는 너무 추워요, 너무 더워요, 애매한 거리. 차를 타고 가기엔 이 교통비도 요즘 만만치가 않은데, 이런 거리를 이용하시기에 아주 간편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버스나 지하철, 우리 집에서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요 하시는 분들, 나중에 교통수단까지 이동하시기에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 실제로 사용시간이 평균적으로 5분 이내라고 합니다. 짧은 거리지만 걷기에는 애매한 거리를 활용하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게 바로 공유 전동 킥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을 생각할 수 있다. 아주 또 중요한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이라는 얘기죠. 사람에 치이고 차에 치이고 더 이상은 도심지에서 이동수단으로서는 답이 안 나온다 하셨던 분들, 이제는 이런 전동 킥보드를 통해서 교통체증 해소와 도시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친환경 교통수단. CO2,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 발생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전기를 이용한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는 겁니다. 쓸수록 도시와 환경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와, 이렇게 좋은 공유 전동 킥보드 당장 지금 타야 되는데 이용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입하고, 찾고, 타고, 반납. 이 4가지 과정이면 끝나는데요. 구체적인 사용 방법 바로 시작합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 사용하는 방법 아주 쉽습니다.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시고요. 운전면허증과 결제할 카드를 등록해 주세요. 그리고 대여 버튼을 누른 다음에 QR코드를 대주는 겁니다. 주행 시작 버튼이 뜨네요. 눌러만 주면 음성 안내가 됩니다. 주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주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착했어요. 반납은 어떡하죠? 반납하기만 눌러주면 역시 음성 안내가 나옵니다. 주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끝난 거예요. 너무 쉽죠? 공유 전동 킥보드를 더욱 안전하게 타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발로 2번을 밀어주고 가속 레버를 살짝 눌러주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자, 거치대를 잡아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쓱.
다른 교통수단과 도로를 공유하는 전동 킥보드,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셔야 되는데요. 전문가분 모시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로교통공단 김지은입니다. 수칙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안전 수칙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제가 몇 가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동 킥보드 과연 보도 통행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보도 통행 될 것도 같은데 혹시 되나요? 절대 보도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 보행자의 이동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보도 통행해서는 안 되고요. 전동 킥보드도 자전거 도로로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만약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차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질문이 생겼어요. 친구랑 같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둘이 타도 되나요? 둘이 2인은 절대 탑승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1인 탑승이라는 걸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2인과 3인 절대 탑승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야간 탑승 시에는 라이트가 잘 작동되는지 확인하여 주시고요. 발광 장치도 작동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음주운전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서 헬멧을 꼭 착용해 주시는 거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데요.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수칙들입니다. 안전하게 이용한다는 거, 즐겁게 이용한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안전수칙 꼭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 공유라는 건 다 같이 사용한다는 뜻이겠죠. 그만큼 매너가 꼭 필요합니다. 어떤 매너 수칙이 있는지 전문가분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공유전동 킥보드 문화를 선도하는 알파카 직원 박성욱입니다. 필수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매너 수칙,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직접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사진들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다음 이용자가 사용할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사진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불편함만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들었거든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주차,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 번에 쫙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보행자의 통행과 탑승자의 승하차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통행을 방해하는 곳에도 주차를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곳, 차량 진출입을 방해하는 곳은 물론 소방시설 접근에 방해가 되는 곳도 주차를 절대 하시면 안 되십니다. 매너 있는 주차, 모범 주차에 그 예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로수, 벤치 등 주요 구조물 옆이나 자전거 거치대 주변 혹은 전동 킥보드 전용 거치대, 그리고 이륜차 주차장 내에 주차를 해주시면 올바른 주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은 매너 수칙만 잘 지키시면 더욱더 안전하고 깨끗하고 즐겁게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공유 전동 킥보드의 장점, 안전수칙, 매너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참 편하고 사용 쉽고 환경까지 생각할 수 있는 이동수단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앱만 설치하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은 안전수칙은 꼭 준수하셔서 즐겁게 건강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쇼호스트 김경진이었고요. 도로교통공단과 이동은 편하게, 사이는 가깝게. 공유 전동 킥보드 알파카와 함께했습니다. 거리에서 만나요.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시 12대 중과실로 해당되어 보험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야기 시 특정 범죄 가중 처벌됩니다. 안전모 착용 의무입니다. 전동 킥보드 주행 시 동승자 탑승 금지, 2인, 3인 탑승 금지가 되고요. 야간 주행 시 라이트 작동 확인 및 발광 장치 착용 의무입니다. 과로 상태나 약물 복용 등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의 경우 운전 금지되고요. 어린이가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 주행 시 어린이 보호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